목사분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쨌든 영향을 키우게 된 거, 그 배경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보수가 극우가 된 거죠. 그분이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 그럴까 이 극우 비즈니스를 한다 그럴까. 정광훈 목사가 마이크 잡고 뭐 국민 저항권 이러잖아요.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계엄하고 내란을 시도하는 거 거기를 옹호하는 게 어떻게 그게 국민 저항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광훈 목사하고 대칭되는 분이 저 왼쪽에 또 한 분 계시잖아요. 김어준 씨라고. 그분 목사 아니에요? 아니요, 목사는 아닌데 두 분 다 교주 비슷한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유튜버들 또 이상한 뭐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마구 선동을 하고 그 결과가 이번에 서부지법에 진짜 말도 안 되는 폭동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그분이 말하는 거를 믿는 우리 시민들 그분들을 어떻게 진실을 가지고 저거 틀린 말이다 라고 해야 보수가 건전하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한국의 보수가 막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그 앞에 가서 마이크 한번 잡고 뭐 절하면 해야지 또 지지도 받고 이런 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구의 남구 이인산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이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영향력을 키우게 된 거에 대해서 뭐 좀 오래됐죠. 예, 정광훈 목사가 말씀 좀 해주신다면. 사실은 길거리에서 원래 부흥 전문 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 앞에 마이크 잡고 선동하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정광훈 목사님은 조직이 있잖아요. 신도들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헌금 받는 돈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라든지 동성애 반대라든지 이런 걸 굉장한 자기 아젠다로 끌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 아젠다를 지금 공론화시키고 있잖아요. 그 돈도 있죠, 조직도 있죠, 어젠다도 있으니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결정적으로 이분이 이른바 영어 표현하면 마스터 마인드가 된 이유는 뭐냐? 윤 대통령이 손을 잡은 거죠. 윤 대통령이 손을 잡고 키워주니까 주류의 길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국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여기 손을 잡고 극우의 길로 지금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게 저는 한국 정치에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라고 봅니다. 주류 정당이 극우가 됐을 때, 그게 미국의 공화당이 극우 정당이 됐을 때 트럼프가 나오고 오해 폭동 같은 것도 다 무시하고 지금 뭐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 식의 굉장히 나쁜 정치, 진짜 위험한 정치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 얘기가 마침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트럼프가 이제 그 극우 세력과 결탁해서 이제 정권을 재창출한 그런 사례처럼 이제 윤 정부가 트럼프의 플레이북을 모델로 삼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하고는 좀 달라요. 트럼프는 어쨌든 겉으로는 트럼프가 그래도 중간에 있는 머저리티 노동자들 그 사람들을 겨냥한 메시지가 정책적으로, 계속 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안 찍어주면 이번에 어떻게 됐겠어요? 네네. 그리고 트럼프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중산층이었다가 사회 경제적인 약자로 추락한 백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민자 때문에 더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면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민주당 지지자를 어떻게 보면 빼앗아 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타겟을 한 지지층 딱 목표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정광훈 목사한테 막 추종하고 따라가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전략 있나요, 거기에? 극우화가 되고 점점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 같은 문제 많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걸 쉽게 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큰 흐름으로 보면요. 미국 공화당이 왜 극우의 길을 걸었냐면 두 가지 힘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개신교 우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공화당 찍어야 된다, 트럼프 찍어야 된다. 신자들을 동원하기 시작하면서 공화당이 거기에 얹혀졌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셜미디어예요. 소셜미디어에서 계속 음모론 퍼뜨리고 오바마는 국적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래, 그때 뭐 가짜 뉴스 많이 나왔었어요. 피자 게이트니 뭐니 해가지고 맞아요. 온갖 거 다 퍼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힘, 소셜미디어와 이 개신교 우파의 힘이 미국 공화당을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이 두 가지 힘이 다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지금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먹혀요. 어지간하면 100만 구독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광훈을 중심으로 하는 극우 개신교들이 돈도 대줘 사람들 대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서부지법 난입할 때 폭동 일으킬 때 가서 젊은 사람이 됐잖아요. 제가 볼 땐 대부분이 소셜미디어 아니면 개신교 우파들 때문에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신자들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극우화 되는 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면 안 되고요. 굉장히 구조적인 힘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 같은 분이 후보가 돼서 빨리 이걸 끊어야 돼요. 저도 그런 걱정은 해요. 저도 그러니까, 나가야 됩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가다가 뭐 5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극우화 돼 있을까봐 저는 걱정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나 뭐 극우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 중에 저 같은 보수는 뭐 새겨 들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러면 없어지고 모두 정광훈 목사나 극우 유튜버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뭐 앞으로 국민의힘은 아예 문 닫고 자유통일당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멸종 위기에 처음 보호를 해야 돼요. 보호. 아니, 저는 그렇게 되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예. 아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까 주제가 이제 대한민국 이제 분열, 정서적 분열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정치권의 해법, 뭐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좀 갖고 계신지 어려운 겁니다만.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치가 온전하게 굴러가느냐 핵심은 전 주류 정당이라고 말해요. 메인 파티들이 메인스트림 파티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류 정당이 정치적 이익 때문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엉뚱한 선택을 하면 히틀러 같은 전투주의자에 등용하는 길을 열어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극단으로 가지 마라. 정치에서 기록 찾아야 된다. 네. 이게 사실 좀 오래됐거든요. 역사가. 87년 헌법 이후에 8분의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감옥 가고 아주 비극적 선택을 하고 탄핵당하고 그 역사를 보면 서로 정오 혐오하면서 지지자들 선동해가지고 상대방을 완전 죽여야 될 적으로 만드는 이 정치가 사실 지금 시작이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거는 87년 헌법의 완전한 실패다. 이제는 지금 헌법, 지금 시스템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헌법 개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로 시스템을 바꿔주지 않고 그냥 우리 정치가 깨우쳐가지고 각성해가지고 잘하기를 기다리는 거 그거는 저는 기대가 난망하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그런 게 제기가 되고 이게 활성화되려면 빨리 이 탄핵 국면을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지체시키고 막으려고 하니까 개헌 얘기를 못 꺼내는 거죠. 개헌이 그래도 자꾸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그거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 만약에 제도가 문제라는 식으로 자꾸 가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망상에 의한 미친 짓이 희석돼요. 무슨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걸 피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은 빨리 국면을 정리하고 경제에 주는 부담, 외교에서 주는 부담, 총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주는 부담을 빨리 정리한 다음에 대선 국면 들어가면 대선 주자들이 저는 누구라도 다 개헌 약속할 거라고 봐요. 그건 제가 딱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헌법 개정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헌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이것 때문에 지난 대선 때 약속했는데. 아니요. 정치권에서 최근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서로 유불리만 따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헌법을 어떻게 고치면 좋으냐에 대해서 국회에서 수도 없이 오랫동안 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조기 대선이 있으면 그날 개헌하면 됩니다. 아니요, 그거는 좀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유튜버 때문에 진짜 걱정이에요. 극단적인 유튜버들 이게 이렇게 가는 거를 누가 막아주느냐. 언론이 진짜 지금 역할을 할 때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기존의 언론에 더 귀를 기울이게 유튜브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언론이 노력을 안 해주면 이게 더 극단으로 이제 더 나라가 찢어지는 거죠.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할 것 같은 막 좀 위기 의식이 굉장히 들지 않아요?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참 많으시네요. 예. 예. 보니까 예,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느끼시는 걸 거예요. 아마 요즘.